혹시 회사 운영하시면서 정말 돈이 안 도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요, 대한민국 중소기업이라면 정말 많이 겪는 문제, 바로 이 막힌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데, 알고 보면 회사의 혈관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강력한 정부 정책 자금들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걸 알기 쉽게 싹 다 분석해 드릴게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회사가 뭔가 어딘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가진 잠재력을 100%다 못 쓰고 있다. 이런 느낌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이 질문처럼 돈맥경화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한테 동맥경화가 정말 위험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회사의 생명줄, 이 현금 흐름도 갑자기 꽉 막힐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 위험한 상태를 돈맥경화라고 부릅니다. 이 돈줄이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요, 정말 회사의 심장이 멎는 것처럼 운영과 성장이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위험한 증상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아예 근본적인 체질 개선, 그러니까 좀 큰 수술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한 자금 지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핵심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자금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겁니다. 무려 최대 100억 원에 달해요. 이 엄청난 자금의 이름은 바로 사업 전환 자금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이건 단순히 운영비 좀 보태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기존 사업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새로운 분야로 가거나 정말 회사의 운명을 걸 만한 신사업을 추가할 때 그야말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설계된 자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원 자격 유형인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던 사업 싹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완전 전환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 추가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 조건이 하나 있어요. 새로 추가하는 사업이 전체 외출이나 직원 수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금을 한번 뜯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시설 자금은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 것처럼 큼직한 투자를 위한 거고요. 운전 자금은 인건비나 원자재 구매처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한 돈이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설 자금은 최대 30억 원에 10년, 운전 자금은 최대 5억 원에 6년으로 조건이 좀 다릅니다. 물론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정리된 것처럼 최소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했고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신규 사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 진짜 중요해요. 최근 6개월 안에 이 자금 심사에서 한번 떨어졌으면 다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스케일이 큰 수술에 해당하는 자금을 살펴봤죠? 그럼 두 번째 섹션에서는 좀 더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일종의 예방접종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훨씬 문턱이 낮은 시설 개선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한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건 정말 핫합니다. 요건만 되면 거의 탈락할 일이 없습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한테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이유를 딱 보여줍니다. 특정 스마트 안전 장비를 들여놓을 경우에 정부가 비용의 무려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럼 화사는요? 단 20%만 되면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죠. 이 엄청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바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줄여서 코샤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직접 정보 찾아오실 때 이 이름 꼭 기억해 두시면 편하겠죠? 코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은 추락이나 화재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반면에 건강일커 조성 지원은 분진이나 유해물질 같은 건강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고 지원금도 최대 5천만 원으로 더 큽니다. 자, 그럼 그 80%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장비,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AI 시스템, 소음이나 매연이 없는 전동 지게차, 또 사업장 전체를 관리하는 통합 환기 시스템 같은 거요.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우리 회사의 미래, 안전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요, 꼭 무슨 거창한 최첨단 장비만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프레스 안전장치나 배기장치처럼 전통적이지만 꼭 필요한 설비들 당연히 지원되고요. 심지어 건설 현장의 안전망 빌리는 돈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는요, 아예 관점을 확 바꿔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자금들을 단순히 돈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볼 게 아니라 회사의 성장을 위한 강력한 전략적 도구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회사는 이미 수익도 잘 나고 괜찮은데 굳이 이런 자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이거 좀 어려운 기업들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 한번 보시죠. 1단계, 정부 지원금으로 어차피 써야 할 돈을 해결해요. 2단계, 덕분에 우리 회사 고유 자본은 고스란히 지킬 수 있죠. 3단계, 바로 이 아낀 돈을 R&D나 핵심 인재 영입처럼 더 중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4단계, 회사는 훨씬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생각의 전환이에요. 어차피 써야 할 비용을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한 경영자가 정부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명에서 어쩌면 가장 실용적인 조언일 수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의 지원 사업 신청은 연초, 그러니까 1분기에 집중돼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든 준비는 그 전에 4분기, 즉 10월부터는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명심하세요. 1월이 돼서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전략적인 도구들을 여러분이 손에 쥐었을 때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자금 수요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